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성 부서를 사임한 이후에도 테슬라에 대한 투자자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치권을 떠나 다시 회사에 집중하겠다고 하며 주가가 일시적으로 올랐지만 트럼프와 대립각을 세우며 향후 사업에 빨간불이 켜진 것입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코스피 5천 시대를 공약으로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며 상법 개정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속도를 내자 삼성생명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주식 20조 원어치를 팔아야 하는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최근 금 가격이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중국 측이 제네바 합의를 위반했다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자 안전자산 수요가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KB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AI 등장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과 강대국의 자국 우선주의로 인한 탈세계화로 인해 신재생 에너지 대신 원자력 발전이 향후 30년을 지배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더 다양한 소식은 본 방송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한가를 넘어 텐베거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들한테 매일매일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장은희입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허니문 랠리 이틀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원달러 환율까지도 좀 하락세를 보이면서 외국인 수급에 좀 우호적인 상황이 연출이 됐었고요. 이에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 오늘 우리 양시장에서 쌍끌이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보태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중한데 2,830선 윗선에서 올라가기도 했고, 자 그리고 2,800선 위에서 탈환을 하면서 어떤 10개월 만에 마감을 짓는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정책 기대주들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이끌었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소 소외됐었던 쪽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이쪽에서까지도 수급이 좀 향하면서 전반적인 상승세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시장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테고요. 그리고 앞서서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부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 등 모든 불법상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상한가를 넘어서 텐베거를 찾는다. 주식 고수가 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주실 우리 최용동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오늘 좀 예. 다양한 섹터들이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좀 특징적인 부분이 원전인데 결국 최종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예. 오늘 세론으로 또 작용을 안 한 부분도 인상적이었고, 그러면 궁금한 게 다음 장에서도 상승세가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재명 예. 대통령의 허니문 랠리 이틀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지수 상단 어디까지 더 열어봐도 될까요? 일단은 뭐 제가 이 앞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6월달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자 증권사의 전체적인 지수 밴드를 상하단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평균을 내봤더니 2,800이었거든요. 근데 그 2,800을 오늘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국인들의 기환이 상당히 빠르죠. 오늘도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현물로만 9천억 들어왔거든요. 그럼 3일 동안 합치게 되면 2조가 넘는 2조에 가까운 금액이 우리나라 증시로 지금 유입이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어찌됐든 뭐 해외 변수도 상당히 좀 적어지는 모습들이고 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을 얘기를 해드리게 되면 우리나라 또 휴장일 때 또 트럼프와 시진핑의 또 전화 연결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뭐 그에 따라서 이제 어떠한 내용들이 나올지 일단은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뭐 양쪽 자체가 전체적으로 지금 다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좀 우호적인 스탠스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나라 뭐 오늘까지도 어찌됐든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들에 따른 이제 랠리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지수에 대한 단기 상승에 대한 랠리 부분들로 인해서 부담감들이 작용이 될 수는 있겠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승의 추이를 꺾을 수 있는 게 과연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행복한 지금 고민에 빠져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서서 우리 앵커님께서 정리를 다 사실은 해주시긴 했어요. 오늘 순환매도 상당히 좀 빨랐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움직이지 못했었던 종목군들도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즐거운 이야기는 우리 삼성전자잖아요. 그죠? 물론 오늘 좀 의미 있는 가격대라고 할 수 있는 6만 원대를 찍지는 못했어요. 그죠? 예, 한도 호가 남겨놓고 이제 오후장 들어서 약간은 좀 힘이 빠지는. 근데 뭐 늘 말씀드리지만 홀리데이 리스크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내일 모레 일요일까지 한 3일 정도 또 연휴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또 현금에 대한 욕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지만 지수가 올라올 때 항상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매수세, 그리고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에서 들어왔던 물량들 자체에 대한 차익성 물량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뭐 외국인 그러니까 가끔가다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아, 왜 올라갈 때 개인들은 매도하는 거야? 라는 건데 사실은 저는 그거는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올라가게 되면 누군가는 매도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개인들의 특성상 바닥권에서 매수를 하는,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는 특성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올라가게 되면 뭐 수익 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아니면 미리 뭐 시장에서 뭐 잠깐 좀 쉬었다가 연휴로 보낸 이후에 들어오는 물량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오늘자에 대한 상승 부분들로 인해서 뭐 지수에 대한 부담감들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에서에 대한 대기 물량들 예탁금 많이 늘어가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서 보게 되면 좀 긍정적인 해석들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반도체 올라갔고요, 자동차 올라갔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수출 데이터 역시도 약간은 좀 감세 속에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고, 그와 더불어서 여전히 관세에 대한 이 부분들이 명확하게 시장에서 답을 주지 못하다 보니까 자동차에 대한 성장 스토리로 움직인다라는 개념보다는 일단은 낙폭과대, 그와 더불어서 뭐죠, 여러분들? 저 PBR, 뭐 이러한 내용들로 반영이 되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현대차, 기아에 대한 주가 흐름들은 상당히 좀 좋음에도 불구하고 소부장 관련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힘을 찾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오늘 2차원지 괜찮았어요. 그죠?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LG엔솔에 대한 상승 부분들은 다소 미진하긴 했지만 코스닥 시장 내에 포진돼 있는 에코프로, 그다음에 에코프로 BM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포스코 홀딩스 이런 종목군들도 일단은 뭐 2차원지 대장 내에서 움직여주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바닥권에서 계속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 자체는 업황에 대한 개선이야라는 개념보다는 우리나라 증시를 다 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2,800포인트 정말 시원하게 좀 돌파가 이루어졌고 외국인들에 대한 순매수세 9천억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뭐 물론 그 안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 그와 더불어서 이제 SK 하이닉스 전일자죠. 예, 엔비디아에 대한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 흐름들 상당히 좀 좋았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HBM 내에서의 삼성전자를 제외한 SK 하이닉스의 평가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덧 22만 원대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추후에 우리나라 HBM 밸류체인에 대한 주가 흐름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HBM 밸류체인 굉장히 잘 보셔야 됩니다. 이수페타시스, 리노공업부터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좀 있는데 뭐 이러한 이제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모습들 체크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이제 오늘이죠, 여러분들. 상법 개정안 재발의가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유예 없이 즉시 시행했다는 거. 뭐 물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한 6개월여 기간 동안에 우리가 지금 무정부였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어느 한 곳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이제 제대로 좀 굴러갔던 행정들이 없었잖아요. 그런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주식시장에서 보여주는 이러한 순환매도 어찌 보면 정부, 행정부의 움직임들과 궤를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핀셋으로 정책을 딱 내보내가지고 움직이는 건 없잖아요. 모든 업무에 대해서,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지금 신정부, 행정부의 손길이 지금 닿아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속속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에 따라서 이 순환매가 한 차례 정도 다 돌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핀셋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주식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다음에는 이렇게 움직이겠구나라는 것들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코스닥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3거래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상승 수치로만 놓고 보게 되면 여전히
코스피가 높은 상황이긴 하지만 대형주가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보여준 이후에는 이 대형주 아래의 중심에 있는 중소형 종목군들, 블루칩, 옐로우칩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오늘 좀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것들은 앞서서 2차 전지는 말씀드렸으니까 패스를 하고 반도체 소부장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좋았어요. 아침서부터. 그죠? 예, 굉장히 좀 좋은 퍼포먼스로 좀 보여줬고요. 뭐 물론 이제 그동안에 주가에 대한 하락세가 좀 강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제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 한간에서는 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걱정이죠.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데이터 실적 데이터를 좀 보시게 되면은 반도체 수출 비중은 여전히 높기는 하지만 성장 스토리가 약간은 좀 미진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 그렇다고 되면은 우리가 6월달 마무리가 딱 끝나게 되면 뭐가 나오죠, 여러분들? 실적 나오잖아요. 이 실적과 연관해 가지고 너무 빠르게 움직이게 되면 또 차익에 대한 효과가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도 지금 시장에서는 좀 걱정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뭐 너무 미리 걱정을 하기보다는 그냥 지금은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을 가지고 시장에서에 대한 밸류 부분들 재평가를 좀 받고 있는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동시간대에 열리는 아시아 증시에서 탑픽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그와 더불어서 아마 이번 주 딱 끝나게 되면은 이제 아시아 증시, 그다음에 미국 증시 통틀어 가지고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올라간 국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휴일 이후에도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 그리고 설령 조정에 대한 가능성들, 단계 많이 올랐으니까 물량 좀 빼야 되겠는데 라는 내용들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기조적인 부분들 자체가 흐트러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연출을 해보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오늘 브로드컴 실적 발표예요, 여러분들. 저녁입니다, 여러분들. 실적 발표 예정이 돼 있으니까 또 요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아무래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까지 반영이 이루어지게 되면 나스닥에 대한 상승 부분들과 우리나라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에 상장해 있는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IT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까지 예상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걱정보다는 오히려 기대감들을 가지고 연휴를 좀 보내시고요. 다음 주를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중간중간마다 짧게라도 밑에 보이시죠, 여러분들? 노란톡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장중에 다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물론 이제 장이 딱 끝나고 나서 하루를 정리하시는 것도 너무나 좋기는 한데 또 실시간으로 시황을 보면서 내가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들 그리고 내가 내 포트에 갖고 있는 종목군들을 어떻게 내가 잘 요리를 해가지고 뭐 교체할 종목 있으면 교체를 하고 그리고 이 종목은 좋아 보이는데 뭐 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 좀 디테일한 전략들을 세우실 수 있는 이야기들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국내 지수 차트 한번 봐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뭐 이게 차트를 보는 게 뭐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앞서서도 이제 시황 얘기를 좀 해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뭐 가장 걱정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제일 걱정되는 게 뭐죠, 여러분들? 많이 올라간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4월 2주차 거의 막판에 2300선에서 시작을 했던 주가가 어느덧 2812포인트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들입니다. 작년도 7월 달에 고점 자체가 2896포인트이기 때문에 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단기간에 이러한 중간에 브레이크 구간들이 발생이 될 수 있지 않겠어? 라는 것들에 대한 의견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차트만을 놓고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과매수에게 들어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나라만을 놓고 보는 거 아니고 과연 이제 나스닥이 직전 고점에 대한 강한 상승세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가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 우리나라 2024년도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국내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꼴찌했잖아요. 그죠? 빠지지 않아야 되는 시기에서도 빠졌었어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제 원산복구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한다고 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왜 3일 동안 2조에 가까운 금액들을 국내 증시에 들어왔느냐. 이것들에 대한 해답이 안 나와요. 논리적으로. 그렇다고 되면 현재 지금 진행되는 모습들에 대해서는 과매수 영역인 거는 인정을 하겠다. 하지만 조정이었었을 때 이게 시세의 끝이 아니고 새로운 N자 파동, 상승 추세에 대한 가능성들도 열어볼 수 있는 차트에 대한 그림들이 녹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서 좀 보셔야 되겠죠? 코스닥은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자, 보자고요, 여러분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별도의 이야기가 있긴 하죠. 그게 뭐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2차 전지였죠, 여러분들.
그죠? 2차전지. 2차전지 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어떻게 나왔나요, 여러분들? 그동안에 지수를 과도하게 올렸고요. 그리고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또 과도하게 영향을 좀 받았던 그런 특색이 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일단은 뭐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소부장들이 올라가고 또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야 될까요, 여러분들? 뭐 여타 다른 뭐 반도체도 올라오고 뭐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도 추가적인 하락 없이 기술적인 부분들까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종목군들 일부 이런 종목군들 시총 상위 쪽에 있는 종목군들이 적정 수준의 조정을 받은 이후에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된다고 하게 되면 다시 성장에 대한 스토리들이 쓰여지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가능성들을 열어두게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업사이드가 더 많이 남아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되면 일단은 타겟 프라이스를 우리가 2월 달에 고점이죠. YTD 기준으로 고점인 한 800포인트 정도까지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열어놓고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차트의 기틀을 좀 만들어 놓은 게 현재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로 우리가 오늘 시황을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일주일이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우리 이제 3거래일 딱 진행을 한 거잖아요. 중간에 선거일이 있었고 내일 또 이제 현충일로 휴장이기 때문에 이번 주 한 주만을 가지고 일주일의 움직임들이 이렇습니다라고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기는 하겠지만 어찌됐든 그동안에 국내 증시를 짓누르고 있었던 해외 쪽에서에 대한 매크로 흐름들 그게 뭐죠, 여러분들? 트럼프와 시진핑이잖아요. 이 두 인물이 드디어 금요일 날 통화를 통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할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제가 계속 힌트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트럼프도 지금 뭐다? 사면 초과. 시진핑 역시도 데이터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면 초과입니다. 그죠? 거기에다가 어제 ADP 민간 고용, 물론 민간 고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조금 더 정부의 데이터를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일자리가 없거나 아니면 일하는 사람들이 적어진다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나쁘죠. 안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배드 이즈 굿. 그리고 중국 지표도 중국과 관련된 경제 지표 역시도 안 좋게 되게 되면 오히려 협상은 적극적으로 나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금요일을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어떻죠, 여러분들?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원달러 환율에 대한 강세 부분들 여러 가지로 환율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대내외적인 매크로 상황들을 놓고 봤었을 때 우리나라는 플러스 알파의 요인들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일정에 대한 이야기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쉬는 동안에 일정을 한번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죠. 자, 고용 동향 보고서 당연히 나옵니다. 이거 좀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민간 고용 지표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럼 고용 동향 보고서가 안 좋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금리 인하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강해지겠죠. 어제도 트럼프가 막 타이핑 쳤잖아요. 그죠? 금리 인하 해야 돼라는 쪽으로 가게 되면 시장은 오히려 이런 것들이 안 좋게 나와서 시장 빠지는 거 아니야라고 하기보다는 유동성 공급에 기대감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월달 소비자 신용지수 나옵니다. 그다음에 일본 4월 경기 동향 지수까지 한번 좀 체크를 해서 보시게 되면 내일의 일정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 주에는 이게 우리가 3일 동안 거래가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정이 우리가 이제 쉬는 동안에도 일정을 좀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리지만 일정에 대한 이야기들은 늘 한 주간 정리를 하셔야 돼요. 다음 주도 마찬가지로 신정부와 관련된 항상 그 각각의 부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일정들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거기에 반응을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우리가 지난 뭐 3월달, 4월달, 5월달까지 딱 보게 되면 트럼프 밤에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러면서 신경 굉장히 많이 썼잖아요. 이제는 즐겁게 우리나라 정부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지? 오늘은 무슨 부처에서 어떤 회의가 있지? 어떤 모임이 있지? 이런 것들까지 좀 체크를 하게 되면 기존에는 미국의 트럼프의 입에 따라서 우리가 좀 불안하게 시장을 봤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는 우리나라 행정부의 움직임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볼 수 있는 일정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 일정들 제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밑에 노란톡 안내통에서 들어오시게 되면 좋은 이야기, 좋은 자료집 많이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코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 3일간 외국인 2조 원가량의 매수세를 보였다고 알려주셨습니다. 확실히 좀 매수로 방향을 튼 모습이 인상적이라는 부분. 자, 그리고 삼성전자보다는 역시 요즘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 쪽으로 수급이 좀 많이 쏠리는 부분도 함께 알려주셨습니다. SK하이닉스 최근 글로벌 1등 D램 위치를 공고히 하기도 했었죠. 33년 만에 삼성전자로 제쳤다는 데에서 더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지난 5월 외국인이 가장 많이 손매수한 종목 살펴봤더니 SK하이닉스였다는 부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수 추이와 또 관련해서 쭉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현재 과매수 구간이긴 하나 자, 추후에 이어질 조정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눌림목 구간이기 때문에 그 다음 더 강한 슈팅이 예상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좀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 할까요? 함께 공부하시면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함께 공부하시게 될 때 두 가지는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전문가님께서 한 땀 한 땀 만드신 리포트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수요일마다 또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참여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방법 화면 통해서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현명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뭔가 이번 주는 휴일이 두 번이나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뭔가 6월이 시작됐다 이런 생각이 안 들고 예, 맞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돼야 진짜 6월 시작인 것 같거든요. 예. 그럼 딱 지금 이 시점에서 6월 어떻게 시장 전망하고 계시는지 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캘린더상으로는 사실은 지금 벌써 6월 5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일정으로만 놓고 보게 되면 이벤트로만 놓고 보게 되면 사실은 선거 이후가 6월의 시작이지 않을까라고 그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 정도 우리가 지금 거래를 한 상황들인데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의 색깔은 드러났다. 그리고 시장에서 원하는 게 어떤 건지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6월에 지난 마지막 주에도 6월달 준비를 하면서 시장 색깔이 좀 많이 변할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해드렸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러한 색깔들이 이제 분명하게 나오는 달이 이제 6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뭐 여러 가지 뭐 이벤트라든지 뭐 이슈라든지 뭐 때로는 악재가 나올 수도 있어요. 뭐 그에 따라서 시장이 뭐 하루 정도 조정을 받고 한 2, 3일 정도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또 시장이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이거 고민하다가도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매 월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상한가 로켓 배송을 늘 이 시간 되면 딱 차분한 마음으로 또는 식사를 하시면서 또는 다과를 하시면서 보시는 분들께서는 재미있게 매매를 하실 수 있는 투자자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항상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6월의 시장은 나쁘지 않다. 파란색 하늘과 같다라고 보는 게 일단은 시장의 중론입니다. 그게 그대로 이틀 만에 2800선 돌파라는 기염을 토했고요. 지금 뭐 나는 1번을 찍었어, 나는 2번을 찍었어 라는 것들을 다 떠나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지금 시장이 다 좋아요. 왜? 내가 그동안에 물려있던 종목군들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도대체 언제 올라오는 건데? 라고 했던 종목군들이 지금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위아더 월드 손에 손잡고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4월 달에 고생 많이 하셨죠, 여러분들? 그죠? 4월 달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4월 달 초에 우리가 자, 코나이 매매하시죠 라고 했던 종목군들 어때요, 여러분들? 오늘 신고가 썼죠? 시장 이렇게 가는데 22%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20% 이상 급등을 했죠. 유라클, 웹캐시 다 동일하게 급등을 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만큼 정부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탄력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마 4월 달도 우리가 하나의 이벤트를 가지고 시장이 무너졌지만 이 기대감들이 있으면 주가는 올라가는구나라는 것들을 경험을 했듯이 지금 6월 달에 들어와서의 움직임들은 정부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시장의 자금, 시장의 돈줄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구나, 이 방향으로 움직이는구나 라는 것들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6월 달에 시장의 색깔은 당연히 우리나라 신정부 정책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에 따라서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얘기 해드렸죠? 자, 대북주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드렸나요? 어찌됐든 국민의힘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권을 두고 여러 가지 경쟁을 했던 상황 속에서 민주당은 굳이 대북과 관련된 이야기를 선거 기간 동안 얘기를 하진 않을 거다. 왜냐? 어찌됐든 국민의 절반은 뭐죠, 여러분들? 북한과 적대적인 관계를 계속 원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뭐 평화적인 제스처를 취했던 당의 후보가 어쨌든 당권을 잡은 상황들이고 굳이 막 박빙의 싸움을 막 벌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표 떨어지는 이야기 할 필요는 없다. 그럼 선거 기간 동안에는 대북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그렇게 크게 화두가 되는 상황들은 아니었어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 딱 들어오니까 지금서부터 이제 대북에 대한 기대감들이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에 따라서 오늘 JST나 또 상승하는, 물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격 자체가 2,652원, 그리고 시가총액 자체가 433억이기 때문에 너무 적은 종목이죠. 그죠? 작은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라는 것들은 아니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러한 유사한 종목군들, 테마로 엮여있는 종목군들,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도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들 보여줬고요. 그리고 일신석재 역시도 어떻습니까? 장기간 동안 이어져 왔던 이러한 박스권 강하게 돌파를 시키는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움직임들을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6월 달은 아마 이렇게 정책과 관련된, 그리고 이번 정부는 도대체 어디에다 힘을 줄 건데 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PPT를 보여드리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해드렸냐라는 것들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6월달 전망. 자, 그러면은 현재 지금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도대체 무엇인가? 자, 일단은 보여드렸습니다. 국익 중심의 무역 구조화.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종목을 뭘 찾을 건데 라는 쪽으로 넘어가 보자고요. 외교 영역에 대한 다변화. 당연하겠죠. 우리나라 지금 3면이 바다고 중간에 껴있잖아요. 그죠? 중국 있고 일본 있고 또 최대 우방국 미국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중간다리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들. 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겠죠. 그와 더불어서 또 하나 나왔죠, 여러분. 남북관계 회복. 제가 어제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한미동맹 기반한 전방위적 무력 충돌 억제 능력 확보, 남북관계 보건 및 화해 협력.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어제 여러분들 제가 보여드렸던 거 딱 보셨으면 오늘 대북주들 움직이는 거 보시게 되면 어때요? 이거였구나. 여기에 지금 시장에서 반응을 하는구나.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5월달 내내 여러분들에게 히든 종목 얘기 안 해드렸거든요, 방송에서.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정부 정책 수혜줍니다. 그리고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이 종목이 이 섹터가 가장 화려하게 움직일 겁니다. 라고 얘기해드렸던 내용들이 가끔가다 있으실 거예요. 그것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우리 자세하게 산업금융 정책으로 넘어가 보자고요. 첫 번째, AI죠. 자, AI 민간 투자 100조 원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가장 오늘 화려하게 움직였던 종목이 뭐였죠, 여러분들? 카카오죠. 카카오. 대형주로는 카카오고, 그리고 중소형 종목으로는 어제부터 움직였던 솔트룩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군도 움직였잖아요. 바로 이게 이것 때문에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게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책 답안지를 줬잖아요, 여러분들. 답안지를 딱 주게 되면 우리가 문제를 풀어버리면 돼요, 하나하나씩. 그죠? 자, 그다음에 국가 AI 센터 집적 클러스터, 고성능 GPU 5만 개 이상 확보, AI 산업 적용 확대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AI와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군들 힘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겠죠. 뭐 물론 이제 그날에 대장주는 이거야, 뭐 대장 섹터는 이거야, 이게 갈리겠지만 전체적인 기조 자체는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산업혁신 쪽으로 놓고 보시게 되면, 자, 반도체, 방위산업, 조선, K컬처. K컬처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K컬처를 한번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좀 보자고, 여러분들. 자,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 자, 지난 시간에 자, 3월 27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 SM이죠, 여러분들. 자, 관세 충격에도 3% 상승. 자, 중국 시장 문을 연다. 이 기업의 전략은 상한가 로켓 배송 3월 27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이 3월 27일 날 이후서부터 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정부 정책 자체가 뭐 AI나 이런 쪽으로 가버리게 되면 당연히 차익이 나와요. 근데 정부에서 어떻게 나오죠, 여러분들? K컬처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차익성 물량들이 나올 수는 있기는 하지만 어때요, 여러분들? 기조 자체가 우상향에 대한 스토리들이 쓰여지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이러한 상승 밴드가 만들어지잖아요. 20일선 하향 이탈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주가 올라갔다가 눌려도 21선에서 다시 반등하고요. 그리고 반등이 나온 이후에 단계 많이 올랐네. 자, 차익 내보내자.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 21선 자체를 하향 이탈시키지 않는 구간들을 보여주잖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상승 추세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시장이 좀 어렵거나 아니면 나는 뭐 단기 투자할 거야, 나는 단기 플레이 할 거야, 나는 상한가 잡을 거야 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이런 종목들이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과 같이 매크로 상황 자체가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상황들이 오잖아요. 이런 종목군들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월 달 들어서게 되면 여러분들 수익률로 종목들 하지 마세요. 수익률로. 의미 없다. 수익금으로 내가 얼마나 제대로 된 종목을 잡아서 비중 투자를 해서 수익금을 늘리는 플레이를 할 건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수익률 같은 게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사실 이거 36% 올랐습니다. 이거 뭔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끌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사실. 그죠? 또는 끌고 가더라도 중간중간마다 21선 도달했네? 자, 한 번 더 사. 쭉 올라가요. 여기서 매도를 못했어. 상관없어요. 어차피 상승 추세를 우리가 인지를 하고 이 종목을 끌고 갈 거야라는 전략을 세웠기 때문에 내려오잖아요, 여러분들. 이쯤 또 올라오네? 또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수익률은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3월 27일 날 이 날짜에 사가지고 이날까지 주가가 올랐으니까 수익률이 이렇게 나오는 것뿐인 거지. 실상 여러분들이 실전 트레이딩을 할 때 내가 21선마다 비중 투자하잖아요. 그럼 이거 수익률이 어떻게 되냐? 10% 안짝으로 들어와 버려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 수익금은 확 늘어나 버리죠. 이런 매매를 하셔야 돼요. 이런 매매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TV 방송 나와서도 제가 여러분들 자 100% 올랐습니다. 200% 올랐어요. 이런 얘기 안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은 이러한 수익률을 많은 분들이 원하시기는 하겠지만 이게 소위 얘기하게 이제 빛 좋은 개설구가 될 수도 있어요. 계좌에 볼륨을 키우는 게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나 2025년도 6월 달만 매매하고 끝날 거야, 안 할 거야 아니시잖아요. 7월 달도 할 거고 8월 달도 하고 9월 달도 하고 심지어 2030년에도 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 차분하게 여러분들의 계좌를 계속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많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디오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디오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이것도 4월 25일 날이거든요. 3월 달에 의미 없어요. 왜? 사이드를 겼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SM가, YG가, JYP가 디오에 당연히 가죠. 디오 왜? 중국 텐센트 붙었잖아요. 그죠? 한한령 풀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가수들도 디오의 플랫폼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팬 플랫폼 할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사실상 여기서부터 붙기 시작한 거예요. 작년서부터. 그러다가 어때요? 3월달, 4월달 별다른 움직임들 없잖아요. 주가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어때요? 시장 대비해서는 아웃퍼폼 한 거죠. 그 이후에 4월달에 저점 찍고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앞서서 SM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들. SM도 어때요, 여러분들? 21선 이탈시킬 때마다 주가 올라갔죠. 어차피 같은 섹터에 있는 애들도 똑같은 방향성을 보여줘요.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61선, 21선, 자 21선 지지받고 또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사가지고 이렇게 먹었으니까 자 34% 올랐어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러면은 별로 실익이 없어요. 내 종목을 내가 1,000만 원을 갖고 있어. 100만 원씩 10종목 사가지고 10%씩 다 올라가게 30%씩 올라가게 이게 되죠. 그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확률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될 수 있는 종목에다가 비중을 내가 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수익금이 확 늘어나 버리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의 자산의 크기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엄청 크게 올라가 버려요. 물론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자 오늘 내가 이거 급등주야. 자 내 올 재산 자 오늘 30% 올라갈 거니까 자 여러분들 100% 사세요. 이러면 어떻게 되죠? 30% 올라가요. 그럼 내 계좌 30%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확률이 높을까요? 낮아요. 어떻게 돼?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30%를 내가 먹고 싶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30%도 각오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처럼 여러분들 급등주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그리고 지수가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해서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매매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죠. 오늘 같은 경우 대부분의 종목군들 사실 올라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개주에서 또 안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종목이 어때요, 여러분들? 시장이 10종목이 있으면 10종목 다 안 올려요. 10섹터가 있잖아요. 10섹터 다 어떻게 올리겠습니까? 그날 외국인들이 점찍거나 기관 애들이 점찍거나 아니면은 세력이 점찍거나 아니면 시장이 원하는 섹터군들 몇몇 종목들 올려요. 그다음에 얘네들은 그 다음날 또 쉬고 그리고 움직이지 않았던 애들을 또 뽑아가지고 또 올리고 이러면서 지수를 끌어올려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이 템포를 잘 맞춰가시고 그리고 지수가 상방으로 갈 것 같아라고 하게 되면 이 지수가 상방으로 가는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이탈되지 않는 섹터다라고 하게 되면 끌고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게 아마 6월 달에 그림들이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6월 달 시작하자마자 여러분들에게 자 수익률 이거 의미 없다. 여러분들 지금은 뭐다 수익금 늘리는 매매를 하셔야 된다.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가장 부합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앞서 언급드렸던 SM이나 DOE 이런 종목군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닥권에서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여러분들 자 이놈들이 어떻게 움직이나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나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뭐 단기에 올라왔으니까 내가 먹었어 수익 냈어 다른 거 찾아야지 라고 하셔도 되기는 하는데 그런 매매가 익숙치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패턴들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찾아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가장 좋습니다. 아셨죠? 이러한 내용들 제가 밑에 보이시죠? 노란 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와서 또 실시간으로 제가 해드리는 이야기 잘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예요. 재생에너지. 근데 이거는 뭐 정부가 하는데 뭐 제가 반대할 일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사실은 이게 과연 글로벌 스탠다드하고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앞서서 우리 앵커님께서 뉴스 브리핑 해주셨잖아요. 거기서 나왔던 내용들이 원전에 대한 얘기잖아요.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KB증권, 저도 이거 리포트 좀 읽어봤거든요, 뽑아서. 근데 현재 우리나라 증권사의 리포트에서 원전과 관련된 이야기들 거의 대동소이해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5월달 한 달 동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거 말씀드렸죠? 자, 지금 AI와 전기와 2030년도까지 전력 부족하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아리백으로 대표되는 유럽도 지금 이거 안 되겠는데? 야, 이거 지금 태양광 햇빛 받고 바람으로 돌려가지고 이거 전력 만들어내는 게 이거 쉽지가 않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여러분들? 원활하게 안 돼요, 안정적으로. AI 데이터 센터라는 게 뭐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9시부터 6시까지 접속하고 그 뒤로는 접속 안 하시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 어느 때에 어느 순간에 몰릴지를 몰라요. 트래픽이라는 게. 그죠? 트래픽이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저도 이런 용어들이 좀 약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유럽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거 재생에너지 안 되겠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잠깐만. 우리가 원전 지어본 지가 언제지? 도대체 우리나라에는 원전을 지을 수 있는 기업들이 살아있나?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끽해봐야 5개예요. 러시아, 중국, 미국, 우리나라, 프랑스 5개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거기서 근시일 내에 경험을 해봤던 국가들이 몇 국가가 안 돼요. 중국하고 우리나라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그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 정부의 기조가 뭔지는 알겠는데 이게 과연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아 떨어질지는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은 뭐 재생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 그 다음에 이제 원전 관련 정책들이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체코가 어제 이제 됐죠, 여러분들. 됐습니다. 땅땅땅 해가지고 자 무효했던 거 다시 취소시켜. 그죠? 그런 식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어쨌든 의미 있는 수주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뭐 그 안에서 뭐 우리가 차관을 제공을 해가지고 진짜 빛 좋은 개살구로 얻어온 계약 일지언정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럽에 우리가 어찌됐든 깃발을 꽂았다라는 거에 대한 의미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럽 지역 내에서 이렇게 원전에 대한 스토리들이 계속 쌓여진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말고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찌됐든 최근에 이러한 경쟁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무형의 영향력들은 펼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된 스토리들은 당분간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중기적인 관점, 수익의 관점으로 지켜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도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이 태웅 이런 종목들 말씀드렸죠. 5월 27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들. 자, 그다음에 5월 16일 날 여러분들에게 뭐 말씀드렸죠? 우진 말씀드렸어요. 우진. 네, 우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이잖아요. 팀코리아 비밀무기. 이런 종목군들도 보시게 되면 5일선, 20일선, 60일선 확장되면서 주가가 쭉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다음에 태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태웅은 뭐였어요, 여러분들? 태웅 기존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분들,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자, 태웅 저거 풍력이잖아 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얘가 막상 안에 있는 내부적인 내용들을 봤더니 SMR도 포함이 돼 있네. 그러면서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중심 한전산업, 한전 KPS, 한전기술, 오늘 한전기술 같은 경우 20% 이상 또 급등을 했잖아요. 그런 종목군들에 뭔가 국한돼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에도 지금 새롭게 부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었어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따따따따닥 머릿속에 그래도 어레인지로 좀 해놓으시게 되면 원자력 가네? 자, 그럼 우리나라 숨어있는 기업들 도대체 뭔데? 탁 들어가가지고 자리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앞서서도 제가 말씀 좀 드리긴 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지금은 있지만 글로벌 스탠다드로 놓고 봤었을 때는 원전 스토리는 빼놓고 가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지역주도 성장은 나중에 좀 보자고요. 요거는 조금 더 별로는 아니고 별로는 아니고요. 별로라고 하니까 좀 그렇잖아요. 조금 해당되는 내용들이 약간 좀 지역적인 부분들이 좀 있어서 요거는 좀 패스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이면 이거잖아요. 야, 진짜 주식시장 징글징글하다 우리나라 증시, 그죠? 지금 10년째 박스권이다, 그죠? 3천을 넘어보지 못하고 있다, 막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찌됐든 역대 대통령 중에서 취임하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최초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어찌됐든 이 금융시장에 대한 선진화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정권에서 뭔가 새로운 기틀을 좀 만들어 주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뭐 상법 개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주식시장에 뭔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악습, 뭐 안 좋은 일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그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이거라고 봅니다. MSCI 편입이라고 봐요. 물론 한간에서는 우리나라 시장 규모가 그렇게 적기 때문에 MSCI 선진지수 편입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약간은 좀 역발상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확실히 주식시장에 대한 활성화 제도가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은 국내 증시, 국내 기업들의 평가 부분들은 당연히 자연스러워질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궁극적으로 최종의 목적 자체가 MSCI 편입이야라고 해서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부도 마찬가지고 기관들도 마찬가지고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안 좋은 것보다는 좋은 게 너무 많은 그러한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은 이러한 큰 그림들을 그려가면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원포인트 기법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6월은 이 정책과 관련된 기대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정책들에 대해서 정말 세세하게 하나하나 꼼꼼히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런 자료들 나도 한번 봐두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이 한 땀 한 땀 만드신 자료 지금 하단 참고하시면 저희가 무료로 배포해드리니까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방법 화면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드디어 오늘의 공략주 공개 시간이 됐습니다. 전문가님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예. 오늘 준비된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좀 더 알아갈 수 있을까요? 예, 좀 찾으셨습니까? 예. 자, 일단 로켓 배송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은 제가 5월 달도 그렇고 계속 좀 너무 민감한 시기여서 사실은 요거를 말씀을 많이 못 드렸어요. 이게 항상 똑같은 멘트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내용들이었거든요. 예,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향후 차기 정부에 따른 신사업 정책 기대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정부 기조의 친화적인 사업 정책을 수립을 하게 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얘기들을 좀 해드렸었고 그다음에 사실은 뭐 대북주에 대한 이야기들을 상당히 좀 많이 해드리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좀 모아가는 형태로 좀 가져가시게 되면 좀 재밌지 않겠냐라는 관점에서 좀 로켓 배송 히든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냥 뭐 어차피 결정이 난 거잖아요. 그죠? 네, 결정이 됐고 어찌됐든 5년 동안 우리가 이재명 정부 하에서 21대 해서 우리가 시장을 봐야 되고 매매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부합되는 종목군들을 한번 좀 잘 지켜보자라는 의미에서 뭐 아난티라는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난티 많이 아시죠? 그리고 이제 뭐 매매를 많이 해보신 분들도 저희 아난티 저거 대북 테마 아니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예. 거기서 뭐 부정할 게 없을 것 같고 휴양 플랫폼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 이 아난티에 꼭 테마가 아니더라도 회사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분석하는 내용들도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분양도 굉장히 잘 됐고요.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았었던 시기였었죠. 2024 상반기 정도까지.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순간 딱 지나게 되면서 뭐 우리나라 이제 내수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특히 뭐 휴양이라든지 레저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별다른 재미가 없었어요. 그에 따라서 이 아난티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1분기 아마 실적을 보시게 되면 적자입니다. 적자. 네, 적자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서에 대한 불안 요소들은 약간은 좀 재무적인 부분들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지금서부터 이제 보셔야 될 게 어떤 것들이냐라고 하는 건데 자 우리나라 유일하게 금강산 리조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리조트가 운영이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예, 지금 이렇게까지 남북 관계가 경색이 돼 있는 상황에서 뭐 금강산 뭐 언강생심이죠. 그런 상황 몇 년 됐잖아요. 꽤 됐죠. 그 이후에 뭐 그런 상황들이긴 한데 만약에 지금과 같이 뭐 트럼프도 김정은을 원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어떤 식으로든 굳이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안하게 볼 필요가 없고 좀 유하게 가보자.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피해보자라는 측면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대북과의 관계 부분들이 조금 더 유연하게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주들에 대한 주가 흐름들이 상당히 좀 좋아질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극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 또는 그 흐름에서 가장 타이트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아난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설명은 이런 식으로 말씀 좀 드리긴 하지만 차트를 한번 뭐 제가 보여드리는 것도 좋기는 하겠지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공부하자라는 차원에서 차트를 한번 좀 보고 계시게 되면 아마 제가 어떠한 포인트를 가지고 목표가를 10,000원에 설정을 했고 손절가를 6,800원으로 설정을 했는지 눈에 보이시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켓 배송은 아난티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은 아난티였습니다. 나 혼자 대응하는 것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겠죠. 이 종목 공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 핵심 정리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원포인트 시향으로 우리 국내 증시와 주요 경제 일정에 대해서 분석 알아봤고요.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의 시장을 꿰뚫는 원포인트 기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은 아난티 한 종목이었다는 부분 체크해드리면서 다음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아난티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하단 참고하셔서 공부를 하실 때 우리 전문가님께서 직접 만드신 리포트까지 꼼꼼하게 챙겨가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 등 모든 불법 사항은
등은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의 유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